9월 10일 목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시리아가 외교해법적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관련국들의 이견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애플 주가가 추락하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89%, 0.31% 오른 반면 나스닥 지수는 0.11%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리아를 둘러싼 긴장감이 누그러든 점이 투자 심리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영국의 실업률이 예상 밖의 하락세를 보인 점도 호조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0.07%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 증시도 각각 0.06%, 0.58%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7월 도매 재고가 0.1% 증가하며 넉 달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예상에는 못 미친 수준입니다. 이로써 향후 제조업 주문 등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3분기 경제 성장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이 저가형인 아이폰 5C와 고급형인 아이폰 5S를 동시에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제품 성능이나 가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없다는 혹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애플 주가는 5.42% 급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UBS와 크레디트 스위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줄줄이 하향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12일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뉴욕 증시가 간밤에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의회 시리아 공습 표결을 늦춰달라고 요청하면서 시리아 리스크는 한층 누그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애플이 어제 신제품을 공개하고 간담회에서 추가적으로 5%대로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0.1% 정도 하락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어제 코스피가 드디어 3개월 만에 최고치였죠. 2,000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14거래일 연속으로 꾸준하게 유입되는 상황인데요. 시총 상위주들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마녀가 심수를 부리게 될 것인지 아니면 선물을 주게 될 것인지 오늘장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2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3개월 만에 2,000을 회복했습니다. 올 들어 최장 기간 매수를 유지하며 2,000을 만들어낸 외국인 얼마나 더 매수할 수 있을지, 코스피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점검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굿모닝 대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가 드디어 2,000을 회복했습니다. 어제 조금 쉬어갈까 싶었지만 끝에 막판 상승을 이끌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14거래일째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어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유지가 되었죠. 장중의 포지션에 대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간의 포지션 변화가 조금 나타나는 분위기였는데요. 일단 외국인의 이런 꾸준한 순매수 기조는 어느 정도 증시 자체를 크게 올리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왜 이렇게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게 될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해외 여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이런 매수세는 그냥 한국 기업들의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하겠다 이런 관념은 아니라고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는 회복세에 놓여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미국 증시에서 시리아에 대한 내전 불안, 그런, 불안이 완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던 점, 그리고 온건한 연준 정책점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9월 16일에서 17일 날이 바로 그 연준에 다시 한 번 더 회의가 있는 날인데, 그 전까지는 좀 더 평이한 성장성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증시 자체를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키워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상단에 위치하고 있던 어느 정도 2030포인트죠. 2030포인트 위에서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듯이 2008년부터 이어져 오던 자문형 랩 물량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투신권의 어느 정도는 주식형 펀드 환매 물량이 상당 부분 많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물량이 지금은 소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 있다. 만약에 여기에서 차라리 기관이 순매수 기조를 포지션을 잡는다면 증시가 조금은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만이 순매수를 잡고 있다 보니까 손바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실질적으로, 지금 주식형 펀드 환매 물량이 10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단에 대한 압박성 자체가 지금 해소되고 있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매물권을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은 제가 여기 선을 한 개 그어놨는데요. 선 위에 선을 한번 같이 보시면 상단 자체를 뚫은 적이 없었죠. 그만큼 상당히 지지점, 저항권 자체가 강하게 어느 정도는 오버히팅도 없었고 매물이 몰려있는 상태다 이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박스권을 뚫을 때는 상당히 어떻습니까? 강하게 간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기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옵션 만기일이 오늘입니다. 옵션 만기일이 어떻게 끝날지는 잘 모르겠고 대신에 오늘도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변수가 조금 있다면 그게 바로 환율이 아닐까 그렇게 조금 전망을 해보겠는데 환율 부분 같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를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80원에서 1085원 사이 그리고 1060원 하방밴드로 내려갔을 때는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상당 부분 변곡점으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크게 바뀌는 모습이 지금까지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그런 변곡점을 작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더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환율도 상당 부분 하방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이 이런 기조 자체를 좀 더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환율 밴드를 좀 더 유지를 하는 게 좋겠구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환율이 지금 1086원인데 다시 한 번 더 1080원 하단까지 내려간다면 외국인의 포지션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유념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좀 조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은 지수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바로 외국인이라고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 한 개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순매수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8월 중순 이후에부터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별 비중 추이를 보면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은 비중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현대제약, 기아차, 삼성생명 이런 순인데 일단 우리가 보시다시피 상위에 있던 종목분들은 대부분 다 경기 민감주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네이버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서비스업 지수가 상당히 올라가는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외국인이다. 하지만 외국인이 지금 네이버를 이렇게 사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제2의 구글 이런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명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8월달 이후에 8월 진수인 이후에 포지션을 잡으려고 상당히 힘을 써왔던 게 바로 외국인이었고 지금 상태로 본다면 이런 기조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끝나게 된다면 그때는 좀 더 종목을 슬림화시켜서 몇 가지 종목 지금 여기에 상단에 있던 경기 민감주 위주의 어느 정도 그런 외국인의 포지션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율 변수가 변동되지 않는 한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 당분간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화 강세가 지금 상황에서 더 이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의 환차익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1,080원 이상에서 유지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전망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건설 기기업종에 어느 정도 지금은 히로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에버다임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지금 신고가 패턴을 좀 더 나타내고 있는 바로 이 기업이고요. 건설기계 업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금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한 개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적이 긍정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바고요. 지금 신고가 패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차트를 조금만 크게 보시더라도 아직까지도 올라갈 곳은 상당히 많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같이 한번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면 지금 일단 월봉상으로 어느 정도 절반 정도의 다다른 수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물에 대한 압박이 상당 부분 있을 수가 있겠고 이런 매물에 대한 압박 자체가 지금 일봉상에서는 이 꼬리와 아래 꼬리로 나타나고 있다. 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상승은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승분은 지금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더 크게 붙으면서 수급적인 부분도 변했다는 거죠.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관점이고 지금 최근 들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량 자체를 순매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매도가 잘 없죠. 그러면 그만큼 강한 상승세라고 조금 더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콘크리트 펌프카에 대한 가동률이 지금 110%를 넘어섰고요. 거기에 대해서 타워 크레인 부분도 하반기 흑자 전환을 좀 더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적정 가치로 따진다면 이 기업이 지금 12,000원까지는 가져야 되는 기업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PER이 지금 아직까지 7배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이제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앞서서 거기에 대해서 에버다임의 그런 발주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나건설의 이라크 신도시 프로젝트에 에버다임의 기계가 대부분 다 들어갔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다른 여타의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도 에버다임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부동산 경기 점점 잡아가야죠.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고 그런 모습 에버다임에게는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매수가는 8,300원 매수가를 좀 더 대응을 하시는 전략.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10,000원까지는 홀딩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8,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조금 접근하시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7,700원대를 손절가를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7,700원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입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 7,700원에서 어느 정도 도치 모양이 나타났죠. 그럼 이 가격대를 안 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7,700원 명심하시면서 스윙주 관점으로 접근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네, 에버다임 신고가 패턴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월봉상으로 조금 더 넓은 안목으로 보시게 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 가격은 10,000원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8,000원대에서 분할 매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병권의 종목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최병권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주는요, 보통주 의결권은 주지 않는 대신 보통주보단 배당이 더 높은 종목들을 말하는데요. 최근 이 우선주들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거래일 만에 거의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상 급등 현상에 주의하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 내용이 좀 안 좋을 때 보면은 그 우선주나 아니면은 또 1,000원 미만의 동전주라든지 또 관리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거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선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애초에 많이 작기 때문에 그 뭔가 좀 특별히
특별한 어떤 거래를 수반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물량이 적은 걸 이용해서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우선주가 상승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올 상반기에도 한번 상승세를 탔다가 거기서 좀 흐지부지 되면서 결국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그때는 대형주 우선주 위주로 좀 많이 움직였었고,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없는 걸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요즘 시장을 대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물론 대형주들의 흐름이 좀 좋아졌고, 또 지수 자체가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등 상황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그 변동성이 큰 환경, 이런 것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그 움직임이 적은 장에서 좀 투기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뭐 이미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어느 정도 대충 감을 잡고 계시겠지만은, 이 우선주에서는 들어가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대응 자체가 좀 어려운 구간이 많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이상급등 형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태고, 이 배경에는 역시 투기적인 자금이 들어와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세력주 흐름이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추격 매수 하시는 거는 뭐 당연히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도 이제 한두 종목 중이 이제 거래량을 좀 많이 수반을 하면서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역시 대응의 리스크가 많이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지 마시고 정상적인 종목에서 지금 공략을 해 나가시는 게 맞는데, 요번에 이제 시장 자체가 2000포인트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만기일까지는, 즉 오늘까지는 2000포인트 위를 유지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기일 지나서 이제 그 주가의 진행에 따라서 앞으로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또 조정을 받게 될 것인지가 결정나기 때문에 그 흐름을 봐서 이제 대형주를 공략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주를 공략할 것인지 이런 것이 결정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전략 짜드릴 거고요. 이 우선주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보시면은, 그 로켓 전기 우선주가 요즘 상당히 상승률이 좋습니다. 2,000원에서부터 5,000원까지 지금 단숨에 올라간 상태인데요. 아마 여기에 그 우선주의 매수세가 다 몰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 상태고, 주가도 이미 2배 이상 상승을 한 상태니까, 결론적으로 전고점 라인, 여기서 뭐 저항을 한번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능기업 같은 경우에도 요즘 우선주가 상당히 상승폭이 강합니다. 거래량도 많이 수반이 되고 있어서, 대표적인 우선주 상승주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보기에는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그, 금감원에서도 앞으로 이제 거래 없는 우선주에 대해서 그 상장 폐지 절차를 좀 많이 밟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단숨에 상장 폐지가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그냥 정상적인 주식에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네, 물량이 적은 걸 이용해서 쉽게 오르는 걸 이용해서 접근하는 투기적인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들 우선주들 관심 밖에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이었고요. 이어서 AS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9월 4일에 말씀해 주셨던 로켓 전기인데요. 로켓 전기 어제 한 10% 이상 오르더라고요. 9월 4일 말씀해 주셨던 목표 가격이 1,200원이었는데 AS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예, 이 로켓 전기 같은 전기 저장 장치 쪽은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거의 반등 포인트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닥을 잡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 이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진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제 반등이 좀 빨리 나온 것은 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켓 전기 우선주가 상승세를 계속 타면서 거기에 따라서 본주가 잠깐 움직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박스권 전략을 쓰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매수는 박스권 하단 부분인 1,000원대 초반권에서 공략하시는 게 좋고, 올라가면은 돌파 여부에 따라서 대응이 틀려지겠습니다만은 1,100원대 중반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또 다시 저점 매수를 하는 이런 식의 대응이 좋고요. 이 전기 저장 장치는 제가 판단하기에 올 하반기에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전력 부족 때문에 촉발됐던 상승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미국의 테슬라사의
테슬라 S 모델의 순조로운 판매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테슬라 S 모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단순히 보실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아이폰이 출시가 됐을 때 국내 소비자들은 아이폰에 대한 명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삼성 제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문화적 충격을 받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 S 모델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는 자동차도 그 일반 기계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전자제품이 되는 수준이거든요.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시승기 같은 걸 보시면은 성능은 포르쉐보다 더 빠른 성능에 그 다음에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고급차에서 선택하는 옵션이라든지 마감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거의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에 런칭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도 지금 예약 판매가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전기 저장 장치 쪽에는 한 번 더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 관심을 좀 계속 가지면서 저가 매수를 시도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로켓전기 AS를 받아봤고요. 끝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신일산업인데요. 신일산업은 아시다시피 그 선풍기나 제습기 제조업체고 올 여름에 더위가 오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떴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제 그 인위적인 주가 상승이 좀 있다 보니까 6월 달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약 한 3개월 정도 받은 상태고요. 3개월을 조정을 받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 나온다라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3개월 조정 받다 보니까 이건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신일산업은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 한 해 순이익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순이익을 2분기 동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출 자체도 상당히 증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업종의 특성상 3분기에도 여름 판매 실적이 반영이 돼서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고점에서 다 물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에는 엄두를 못 내는 형편이죠. 근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항상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역발상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해서 지금은 저가 매수 메리트를 한번 갖고 있으니까 한번 노려보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1,000원에서 1,03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으로 1,200원 정도만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 9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일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만기 이후 종목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장 흐름이 조금 더 뚜렷해지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이후에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병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라면 큰님.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청을 사랑해 주시는 개혁교포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3개월 전 수준으로 올라왔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현금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또 동시만기일입니다. 오늘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팔고 좀 많이 올라가 죄송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저 죄송하지 않습니다. 제일 저점에 매수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수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과연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이 언론에 보면 조화가 사느냐, 나빠가 사느냐, 조화가 사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선물에서 목숨 거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 주가가 상승해도, 여러분 저는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부 유출이, 계속 유출되고 있죠. 지금, 평균 가격이 15면 한 800만원 정도 깨졌는데요. 4832, 3,200억, 우리 연금공단 기관 돈들이 외국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최악의 참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관들이 지금 이전 투구식으로, 선물을 사상 최대 매도를 하는데, 외국인의 공략에 거의 수수방관 계속 당한다. 그 사이 잔돈 먹고 큰돈 퍼주는 그런 최악의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간다고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먹었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콜 옵션에서
엄청나게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우리 개인들이 선물 안 되시는 분은 옵션에서 제가 빨래판으로 걸으라 했는데 콜을 매수하셔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뭐 선물하신 분들은 거의 완전 깡통 났지만 옵션 하신 분들은 오랜만에 제가 이 바닥에 거의 한 20년 있었는데 이번에 옵션만큼 우리 개인들이 대박 내는 경우도 좀 드무다. 그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서 한 2,400억 벌었는데 제가 볼 때는 옵션에서 2,400억 이상 깨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어디 갔느냐? 그 돈들이 시간에 놓아가지고 기관 호주머니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볼 때 외국인이 선물해서 크게 이겼지만 크게 데미지가 없고 외국 기관도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피긴 그런 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국인이 이번에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2판4판식이었습니다. 2판4판식인데 제가 이제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번에 이제 6월 만기 때의 움직임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만기 때의 움직임, 이 움직임 모양이 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보통 주가가 이제 우리가 엘리트 파동 배울 때 되돌림파라는 게 있습니다. 3파 이후에 주가 조정 없고 되돌림파가 있는데 이 되돌림파가 항시 빠질 때 급락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청송님 그러면 3파에서 이 되돌림파가 있습니다. 되돌림파가 있는데 이 되돌림파에서 여러분 항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항시 그래요. 정석적으로 제가 이제 한 20년 이상 보니까 선물 만기 전주부터 선물주에 주식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매매 안 하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저 경험입니다. 물론 뭐 이번에 주식이 제가 팔아갖고 여러분들 한 50포인트 떠가 그런 뭐지만 실제로 고가주 여러분들 없는 주식만 지금 주구장창 떠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함없는 현금화에 동참하자 이렇게 보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분명히 한 번 더 말씀드린 건 이 되돌림파는요 굉장히 무서운 파입니다. 이제 일목균형표에 이 되돌림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건데 아주 고급핀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파형의 형성을 상승 3파, 하락 3파 이후에 되돌림파인데 이 되돌림파는 항시 오버슈팅에서 떨어질 때 칼날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정석 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물론 갖고 있는 거는 되지만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현명하다. 제가 여러분들 때 이제 그 3일 전부터 시작해 계속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 때 이제 현금 매수, 현금화를 하자 1960포인트부터 했거든요. 60포인트부터 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무리 안 하는 그런 현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보시면은 일목균형표가 이제 후행스팬이 이제 과열 후행스팬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후행스팬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변곡 자리에서 뭐 거의 지금 오늘까지 17일입니다. 17일이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주거든요. 이번 주다 이렇게 보고 주가가 또 바닥에서 며칠 뜨느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알다시피 바닥에서 주식이 최고 많이 뜨면 65일 정도 뜹니다. 65일 뜨는데 보통 그때 65일 종점이 보통 전환선을 깨는 그런 전환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물론 뭐 신고가가 좀 날지는 모르겠지만 신고가를 못 내면 오늘부터 전환선이 휴면 기간이 들어갑니다. 전환선이 3일 전에 휴면 기간이 들어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준선이 휴면 기간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 전환선과 기준선이 동시 휴면이면 여러분 알다시피 선행 스패너원이 서버릴 수 있습니다. 서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가가 의외로 오늘 장 자체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오늘 9월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에는 매매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이번에 그래도 기분 좋은 거는 물론 뭐 주가 갖다가 우리나라 국부 유출 이번에 이제 외국인은 완전 코피 낼 수 있었는데 외국인이 코피가 이제 거의 우리가 코피 나는 그런 수준이면 그 대신 우리 개인들이 콜 옵션에 750억 이 750억이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풀로 걸어라 빨래판 쪽으로 양쪽으로 걸어라 했는데 어쨌든 풀에서는 뭐 여러분 날리면 되고요. 콜에서는 엄청난 수익이 나가지고 큰 위로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아봅니다. 전화를 받아보면 항의 전화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욕 전화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울고 넋두리 하는 전화.
그런 거 보면 이제 선물하신 분들, 제가 그때 해줘 선물이 940포인트 간다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850에서 풋을 걷는 그 부분, 이 분들은 울지만 그 반면에 최근에 옵션, 콜 옵션을 빨래판처럼 걸었던 분, 빨래파이라는 것은 여러 호가에 소액으로 거신 분들은 또 고맙다고 전화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지금 주가는 역시 1등 주가죠. 1등 주가. 제가 이제 삼성전자 최저 301평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제 언더슈팅 나왔는데요. 제가 이 301평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팔으라고 했습니다. 언더슈팅 나왔는데 삼성전자 140만 원이 뭐 높냐 안 높냐 떨어져서 140만 원 하방으로 저는 다시 이탈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불났는 날 27,000원에 뭘 매수하라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전략 매도를 충분히 여러분에게 이번에 수익이 좀 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자리에 주가가 여러분 따라가가 되는 자리 아닙니다. 주식은 뜨면 빠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계속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지금 주피봇이 언더슈팅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제 언더슈팅이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이 특히 이제 지금 자리에서 1890포인트, 1990포인트 이상은 지금 오버슈팅이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버슈팅이라는 나오고 보고 있고요. 월피벗도 보시면은 거의 한계에 달하는데, 월피벗이 저번에 제가 시작할 때 최고 2000포인트를 갈 것이다. 2000포인트 채워낸다. 월피벗 언더슈팅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챙기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수는 말씀드린 주식은 꼭지에 팔면 저점에서 하면 2년 재수 없고 꼭지에 팔면 3년 재수 없어서 합의 5년 재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팔고 주가는 좀 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1800포인트 사가 4, 5, 60포인트 여 팔면 되지 꼭지에 팔라고 하는 거는 벼락 맞을 일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수익이 났으니까 챙기시고요. 최근에 우리 저 앞에는 최병건 전문가나 저 뒤에는 최명성 전문가 너무 실력이 좋아요. 인물은 저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실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종목들 사시면 되고, 저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무지 정신은 삼성전자만 사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있는 장고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 지금 자리에서는 현금화에 좀 주력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 현금화 해야 되냐면 OBV 지표 자체가 거래가 최고점에 오지 못하면서 주가가 고점이다. 이거는 굉장히 한번 빠질 때 급하게 빠질 수 있거든요. 거래량 없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쉬어가십시오. 야, 저 친구 떠들고 50포인트 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1800포인트에서 1940포인트까지 주구장창 콜했는 사람은 이 청송촌놈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현금화에 줄여가십시오. 지나고 나면 저 말이 쪽집게처럼 맞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석이고 주위에 어려운 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세식자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그래도 개는 가재패입니다. 여러분은 개고 나는 가재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성촌놈 신장원입니다. 삼성전자 이제 140만 원 아래로 내려오게 될 것이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다 말씀해 주시면서 꼭지가 아니라 어깨에서 현금화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지부터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메일 유업입니다. 네. 음식료 및 식료품 관련 회사입니다. 풍요 및 아이들 유아식 부분에 강점을 가진 회사입니다. 현재 출생률 저하로 전체적인 조제 분유 시장의 성장성은 둔화하고 있으나 고급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시장 점유율은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짜 분유 파동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중국 시장에 수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은 증가 중입니다. 유보율이 4,800%로 초우량적인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유 기간은 제가 약 3주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 2, 3주 정도 들고 있으면 거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차분히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식 12년 하면서 조급한 사람 치고 돈 번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사람은 주식을 하지 마시고 다른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절대 주식은 여유 있게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안 가고 종목이 안 갈 때는 한 두세 달 여유 있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거의 다 수익이 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인 37,000원 부근에서 하시고요. 목표가는 41,000원입니다. 손절가는 34,000원이고요. 그 바닥권에서 보시면 거래량이라든가 심리도라든가 신용들도 모두 양호합니다. 매일유업에 대한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일유업 오늘 관심 종목이었는데요. 보유기간 3주 그리고 목표 가격은 41,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지난 종목 AS 받아볼 텐데요. 현대사람 이미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AS 해주신다고요? 네, 제가 전에 그 목표가 약간 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목표가를 초과했기 때문에 제가 현대산업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은 시공능력평가 8위인 기업입니다. 주택개발사업에 강점이 있고요. 주택도급사업과 재건축, 주택공건축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불도 아주 좋은데요. 목표가를 제가 23,000원 드렸는데요. 현재 24,25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지금부터는 분할 매도를 잘 하시고 수익이 아무리 나도 수익금을 챙기지 않으면 주식은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 꼭꼭 수익금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장 출발을 3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 오늘장 이슈 점검해보면서 대응 전략 미리 세워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에 동참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거의 3개월여 만에 다시 2,000선을 회복했는데요. 하지만 피로감도 조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글로벌 동향 안 챙겨볼 수가 없겠는데요. 먼저 해외 증시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여러분을 못 뵀죠? 네, 휴가를 갔다 오느라고 못 뵀으면 죄송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김보람 앵커의 의상만큼이나 아주 붉은색이 주식시장에도 완연하죠? 자, 주식시장이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뉴욕 증시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상해종합지수의 안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매수 마인드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상승 목표치를 이제 1차 저항선이 2,000포인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국내 증시가 2,000포인트를 돌파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과연 다음 주에 있을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기분 좋게 모두 팔아서 현금을 챙겨가지고 부모님 용돈도 챙기고 친척들 용돈도 챙기고 조카들 용돈도 챙겨서 고향 앞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전략 한번 살펴보죠. 먼저 우리 그 김영택께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의 상승장이 14일 연속 외국인 투자가들이 5조 원대의 순매수를 보여서 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해외 증시 동향이 중요한데 해외 증시 한번 먼저 살펴보죠. 자, 먼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욕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였어요. 다우공업 지수는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시장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먼저 살펴보이죠. 먼저 다우존스 공업 지수입니다. 자, 다우존스 공업 지수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죠. 특히 금주 초에 완전히 상승 전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공업 지수 지금 화면에 일봉 차트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상승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한 모습이 주초죠. 예, 주초 상승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 완전히 상승 전환에 성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15,500포인트 다우존스 공업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15,500포인트 라인에서 1차 저항선이 놓여져 있어요. 오늘 조과가 15,326포인트거든요. 한 70포인트 정도만 추가 상승을 보인다면 한번 걸릴 라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을 한번 눌림목을 받았겠지만 이 눌림목은 있지만 상승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뉴욕 증시가 경제 지표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이유는 가장 큰 것이 시리아 사태죠. 제가 휴가 가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9월 9일 미국 회기가 시작되고 다음 주 17일 날 FOMC 회의가 시작된다. 그리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이미 시리아 사태를 넘겼죠. 근데 이 시리아 사태가
1차적으로 외교적인 접근을 취하겠다 하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방침이죠.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동반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리아 사태로 인한 더 이상의 이 악재는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 물론 전쟁이 발발한다면 국지전이라 하더라도 그 주가가 조정을 받겠죠. 그지만 그 조정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나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시장은 하락을 했어요. 다우는 상승했는데 나스닥 시장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애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플이 5S를 발표를 했죠. 핸드폰. 근데 그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에 특별한 노하우가 없다. 이게 혁신이 없다. 하는 보도와 함께 애플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우리나라의 핸드폰 판매, 부품업체들은 아주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나스닥 시장이 하락한 이유가 단순히 경제표라든지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서 하락했게 하기보다는 나스닥 한 종목에 따른 영향에 따른 점입니다. 그런데 이 나스닥 시장도 막판에 돌려놓는 그런 모습으로 펼쳐졌다는 거죠.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스닥 시장은 이미 신고가입니다. 다우와는 다르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행진을 벌였기 때문에 신고가 행진에 따른 자연적인 너무나 견고한 눌림목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네요. 네,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 지난 8월 초에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견조한 눌림목입니다. 그대로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의 하락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중국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볼 수가 없겠죠. 자, 이 중국 시장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해드렸어요. 이 중국 시장의 영향을 우리나라는 받기 때문에 미국 시장, 동양 조정받을 때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미 지난 8월 달부터 언급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 중국 시장이 결국은 상승 전환에 성공했죠. 역시 주초 상승 전환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 중국 상해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완전히 추가 상승의 비중이 더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해종합지수도 자 1차 상승선을 돌파한 이후 너무나 멋있죠. 그래서 저항선 돌파에 따른 눌림목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눌림목 이후에 추가 상승이 가능한 상해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6월달의 고점 그 고점마저 돌파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중국 증시의 상승은 국내 증시에 당연히 호재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정리입니다. 해외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1차 상승 단기 급등에 따른 눌림목의 과정은 예상이 되지만 상승 기조에 이미 성공한 모습을 미국 증시가 보여주고 있고 중국 시장도 그동안의 장기 조정을 마무리해서 언제 상승하냐의 그 스타트 라인만을 남겨놓고 있었죠. 그랬는데 중국 증시도 주초의 상승 전환에 완전히 성공함으로써 전 세계 시장의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상승 기조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이 중국의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2,000을 회복한 코스피 국내 증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대응 전략까지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그렇죠. 오늘 금통위가 열립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동결을 예상합니다. 우리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나 금리가 인상하던 동결하던 금리를 하향시키던 전혀 상관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통위의 금리 결정, 전문가 예상치는 동결을 무게비중을 주지만 금통위 동결이 더 이상 주식시장의 악재로 작용한 상승 탄력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더 적고요. 오늘 쿼드런 브리칭 데이죠. 선물과 옵션이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 변동성은 크겠지만 그 변동성은 오히려 여러분을 매매하는 기회로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주식 투자 전략 한번 보죠. 자, 국내 주식시장은 지난 6월 초죠. 6월 3일 대망 2,000포인트가 붕괴된 이후 개월수는 4개월, 그렇죠? 약 4개월, 3개월 한 반 만에 결국 다시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돌파했다는 눌림목이 예상이 되죠. 2,000포인트에 대한 물량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2,000포인트 이상 때부터는 직전 고점 때 두드려졌고요. 심리적인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주식시장을 놓고 단언할 수는 없고 제가 신의 한 이상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 주가가 상승 출발한다면 틀림없이 눌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일 국내 주식시장 어제 2,000포인트를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2,000포인트 돌파에 따른 눌림목이 예상되는 그런 날이다.
또 선물 옵션 만기로 인한 변동성 증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둔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또 하나 단기 상승은 좀 발빠른 투자자면 오늘 만약에 상승 출발한다면 상승은 일단 한번 매도해서 저점에 재매수가 가능할 그런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없다. 특히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장이 열립니다. 하지만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는 오늘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상승은 오히려 한번 이익션을 해주는 전략도 여러분들이 두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대다수의 초보 투자자분들 있죠. 추세적으로 매매하시는 분이라면 매수 마인드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제가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흔들리는 날이 가능성이 높고 오늘이 설사 상승으로 마감된다 하더라도 내일은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정 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자,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면요. 1차 저항선이죠. 제가 지금 가로 횡선을 거드린 2차 저항선이 2000포인트입니다. 전 너무 멋있습니다. 이런 상승 각도는요. 이런 기울기라면 이것은 보통 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한 장이라는 점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지금 장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2주 만에 5조 원을 순매수한 장입니다. 국내 기관과 개인 투자가들은 모조리 팔아먹었죠. 특히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최근 2주 동안 무려 9천억 원이나 순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강한 장이라는 걸 먼저 인식하시고요. 다음에는 두 번째는 1차 저항선 때 놀려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격 매수 자제한다. 눌림목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나 눌림목 이후엔 추가 상승이 가능한 매수 마인드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이제 3개월여 만에 2천을 회복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국내 증시 두 가지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금통위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앞서 전문가들은 금통위 상승제동 걸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내마녀가 심수를 부린다 할지라도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변함없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